과거 서양에서 한식이라고 하면 냄새나는 음식 중 하나로만 통했습니다. 왜냐하면 한식은 된장이나 고추장, 김치, 마늘을 사용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 보니 한식을 먹는 것만으로도 우리 이민자나 유학생들은 따돌림을 당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180도 바뀌고 말았죠. 한류가 전 세계를 강타하며 한식 또한 그들의 흥미를 끌기에는 충분했는데요. 더욱 놀라운 것은 한식에 대해 이런 것까지도 관심이 있어 싶을 정도로 그 범위가 꽤나 넓다는 것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외국인들이 한국의 핫도그부터 김밥까지, 게다가 이제는 치킨의 본고장인 미국에서 코리안 치킨이라고 불리며 치킨을 한식으로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특히 이런 인기는 팬데믹 이후 더욱 두드러졌는데요. 우선 팬데믹 기간 동안 사람들이 집에 있는 동안 한국의 컨텐츠를 발견하게 되고 그 매력에 푹 빠져 한류가 전 세계를 강타했다 보니 한국에 대한 관심이 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기간 동안 김치가 면역력에 좋고 한식마저 건강하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자 더욱 인기가 많아진 것인데요. 이제 해외 유튜버들은 조회수를 얻기 위해 한식을 이용할 정도죠. 그리고 얼마 전 미국 대형마트에 납입하던 김밥이 매진되면서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외국인들이 많아졌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한식은 길거리 음식이나 가벼운 음식 말고 고급적인 음식은 인기가 없는 걸까 하고 말이죠. 실제로 한식이 유행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음식 문화 전문가들은 이런 우려를 전했습니다. 바로 우리의 한식이 값싼 중식과 같은 이미지가 될 수도 있다고 말이죠. 사실 우리들도 고급 음식이라고 하면 서양식 레스토랑이나 일식집을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슐랭 셰프인 이준 씨도 한국에서 서양 음식점은 늘어나는 반면 한식을 다루는 음식점은 점점 서민화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죠. 실제로 이런 이유로 한국에서 백반집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요. 백반집의 경우에는 수많은 재료들과 어마어마한 노동력을 투입해야 하죠. 그런데 가격은 6, 7천 원 선입니다. 우리들조차도 여기서 가격을 조금만이라도 높이면 비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이 가격을 유지하다가 못 버티고 문을 닫는 곳이 많아지는 것인데요. 이와 달리 일식집이나 서양 레스토랑에서는 한 끼에 2만 원까지 쓰는 걸 아까워하지 않죠. 그래서 한식도 고급화 전략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던 찰나 뉴욕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우리의 한식이 뉴욕 고급 식당가에서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얘기였는데요. 그동안 고급 요리로 여겨오던 프랑스 식당까지 위협하며 영향력을 어마어마하게 떨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시죠. 미국의 경제 중심지이자 문화의 중심이라고 불리는 뉴욕. 이곳은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수도라고도 불리는데요. 그렇다 보니 당연히 이곳에는 어마어마한 기회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중에서도 음식은 빠질 수 없겠죠? 그런데 이곳에서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등장합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의 셰프들이 뉴욕의 가장 유명한 고급 레스토랑을 석권하며 수십 년 동안 이어진 프랑스 요리의 패권을 끝냈다라는 기사를 실었는데요. 기사 제목이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뉴욕타임스는 한국 레스토랑이 뉴욕의 파인다이닝을 재창조한 방법을 소개하며 무려 기사의 한 면 전체를 한국의 이야기로 다뤘습니다. 파인다이닝은 맛, 서비스, 가격 등 모든 면에서 최고 수준인 식당에게만 붙여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식이 이 모든 걸 휩쓸고 있다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를 정말 신기하다는 눈빛으로 바라보며 기사를 썼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그 전까지 미국에서 한식은 그 전까지는 허기를 달래는 음식 정도로만 인식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를 집중 조명하며 미국 내에서의 점차 달라지는 한식의 인식에 대해 다뤘는데요. 과거 이민 1세대들은 미국에서 곰탕과 같은 메뉴를 팔았습니다. 이들은 1980년대까지는 우범지대로 꼽혔던 맨해튼 한복판의 코리아타운을 형성하며 이 악물고 일하는 성실함으로 식당을 일궜는데요. 이에 대해 한 뉴욕 교민은 코리아타운의 한식당은 그 어떤 악천후에도 문을 열고 24시간 영업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태풍 등으로 도시가 마비돼 밥 먹을 곳이 없으면 무조건 코리아타운으로 가라는 얘기가 돌 정도였다며 당시를 회상했죠. 이처럼 과거의 한식당은 미국의 이민을 간 교민이나 현지 주재원이 고향의 맛이 그리워 찾아가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배채우기 식문화에서 벗어나 이제 한식은 세계의 미식을 선도하는 하나의 트렌드로 미국에서 자리를 잡고 있다는데요. 지난해 10월 발표된 식당 안내서 미쉐린 가이드 뉴욕에서 최고 수준이란 뜻의 별을 받은 식당은 72개로 그중 9개가 한식당이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미식의 정점이라며 콧대가 높았던 프랑스 음식점은 7개로 한식이 이를 추월한 것인데요. 그 중에서 별 2개를 받은 식당은 정식, 아토믹스가 있었죠.
정식은 2011년에 문을 열어 10년 만에 이 지역의 대표 고급 레스토랑으로 자리를 굳혔고, 아토믹스의 경우에는 2023 월드 베스트 레스토랑 50위에서 8위로 뽑혔을 정도로 인기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동안 50위에는 항상 서양식 레스토랑만 가득했지만, 이젠 한식을 기반으로 한 레스토랑이 순위에 든 것도 모자라 상위권에 있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합니다. 지금의 한식당은 세계에서 주목받는 톱스타들도 가고 싶어하는 식당으로 입지를 굳혀가고 있는데요. 리오넬 메시도 리그 우승 자축 파티를 한식당인 꽃에서 열었다고 하죠. 물론 지금까지 소개된 식당에서 파는 한식들은 오리지널 한식이라고 보기엔 조금 어려운 감이 있죠. 한국 사람이 운영하고 모든 재료들도 한국의 느낌을 띠긴 하지만 실제로는 퓨전 한식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내놓는 것도 뉴욕 사람들에게 익숙한 프랑스 코스 요리 방식을 채택했죠. 하지만 이제 뉴욕에서의 한식은 3세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예 서양식을 모두 떼고 정통 한식으로 승부를 보려는 식당들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나로, 안토와 같은 전통 한식을 다루는 식당들이 트렌드라고 합니다. 이 식당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경북 안동에서 된장과 고추장을 공수하고 있다는데요. 고급 프랑스 식당이 프랑스 현지 버터나 치즈를 쓰는 것처럼 한식 본연의 맛을 살리기 위해 유기농 된장, 고추장으로 맛의 수준을 끌어올리고자 한 선택이었죠. 음식 메뉴 또한 떡갈비나 물회처럼 한국 메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마포구에서 크게 성공하고 나서 올해 맨해튼 30번가의 문을 연 돼지곰탕집 옥동식도 이에 해당하는데요. 옥동식의 메뉴는 돼지곰탕, 김치만두 뿐인데도 늘 줄을 서야 할 정도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퓨전 다이닝을 내세웠던 것과 달리 이제는 정통 한국 스타일의 파인 다이닝으로 돌파하려는 시도들이 늘어나고 있고 보란듯이 성공하고 있습니다. 2010년대 중반 이후 BTS를 비롯한 K-팝과 팬데믹 이후 한국 영화와 드라마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고급 한식 열풍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는데요. 이런 걸 보면 정말 문화에는 국경이 없다는 말이 실감납니다. 이제 한국 음식이 세계인의 음식이 된 지는 꽤 된 것 같은데요. 미국의 코스트코나 홀푸드 같은 대형마트에서 김밥이나 라면뿐만 아니라 그동안 중국이 종주국이라 여겨졌던 만두마저 중국산을 밀어내고 한국의 만두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그렇다 보니 이젠 맨해튼 빌딩에서도 한식당을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있다는데요. 역시 이런 흐름을 가장 빠르게 아는 부동산 개발업자들은 한식 바람을 일찍이 눈치채고 한식의 입점 영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포스트모던한 건축물로 역사적 랜드마크인 뉴욕 AT&T 빌딩도 최근 리노베이션을 하면서 미슐랭 한식당 꽃의 러브콜을 보냈다고 하죠. 이런 한식 열풍에 가장 놀란 것은 1세대 이민자들입니다. 과거에는 어릴 때 한국 반찬을 싸가면 주변에서 이게 대체 무슨 냄새냐며 놀림을 받기 일쑤였던 이들. 하지만 지금은 김치는 전 세계인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음식이 되었고, 심지어 한식이 세계 문화의 중심지인 뉴욕에서 고급 식당으로 불리며 파인다이닝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격세지감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상황인데요. 앞으로도 한식이 더욱 많은 사랑을 받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